오늘은 조기 유학 두 번째 영상으로 국내 국제학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국제학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학교와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 그리고 비인가 국제학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학교는 설립의 목적이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한국어로 공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갖춰야 하는 입학 조건이 있는데요.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 국적이거나 학생이 3년 이상 해외 체류를 한 경우에 진학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년 이상 체류 조건은 반드시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과 꼭 체류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해외에서 3년 이상 학업을 했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에서 1년 체류하고 한국에 돌아와 몇 년 지내다가 다시 해외에 나가서 2년을 거주하고 돌아와도 자격 조건은 된다는 거고요. 그 기간을 학업이 아닌 여행으로 채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테크니컬리 그렇다는 것이지 어떻게든 조건만 채우면 입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대부분의 외국인 학교에서 SSAT나 ISE 같은 공인 시험 성적을 요구하고 있고요. 영어 인터뷰를 통해 학생의 영어 실력을 확인한 후 입학이 결정되기 때문에 영어는 잘하고 한국어는 부족한 학생에게 입학의 기회는 더욱 커집니다. 흔히 TO라는 표현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TO라기보다는 입학의 기회를 얻게 되는 우선순위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 우선순위는 다르겠지만 미 연방정부 직원의 자녀나 교내 스텝의 학생에게 우선 기회를 주는 학교도 있고 부모 2명 모두 외국인, 부모 중 1명이 외국인, 자매학교나 본국에 본교가 있는 경우 그 학교에서 전학 오는 학생 등을 기준으로 그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부모 모두 한국인이면서 3년 이상의 해외 체류 경험만으로 지원하게 되는 학생들에게는 TO가 적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학생의 성적보다는 부모의 국적에 따른 학생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학업 분위기가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일반 공립학교의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각각의 과정을 이수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종류의 학교 중에서 가장 외국인 비율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수업이 아니더라도 영어 사용 빈도가 높으며 조금은 더 글로벌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가장 조기 유학의 대체가 될 수 있는 형태의 국제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님의 국적이나 해외 체류 경험과 상관없이 각 학교의 입학 허가를 받으면 진학할 수 있는 국제학교들 중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입니다. 제주에 있는 국제학교나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가 대표적인데요. 사실 요즘 가장 곽강받는 형태의 국제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가와 비인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에서 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인데요. 국제학교들 중 꽤 많은 학교가 졸업을 해도 한국에서 고등학교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따로 검정고시를 쳐야 합니다. 하지만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의 경우 커리큘럼 중 한국어 수업과 한국사 수업을 이수하면 인정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고등학교 수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가받는 국제학교의 경우 캠퍼스의 규모도 꽤 큰 편이라서 캠퍼스나 시설만 보면 조기 유학을 가서 다니는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큰 규모만큼 활발한 비교과 활동을 할 수 있고 AP나 IB 수업도 다양하게 수강할 수 있어서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해 준비가 용이합니다. 말 그대로 제대로 된 학교 생활과 대입 준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선호되고 있는 국제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 국제학교 중 입학 준비를 가장 많이 해야 하며 학교를 다니면서도 내신 관리가 제일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비 또한 평균적으로 높아 송도 체듀익의 경우 환율 1,300원 기준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학비만 5천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참고로 송도 체듀익은 제주 국제학교와는 달리 외국 교육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부모가 외국 국적인 경우 진학이 우선시됩니다. 부모의 국적이나 학생의 해외 체류와 상관없이 입학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 수는 몹시 제한적이라서 입학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인가 국제학교입니다. 비인가 국제학교의 경우 졸업 후에 한국에서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고 국내에 머무르게 된다면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검정고시 성적을 따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인정이 많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비인가 국제학교 중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비인가 국제학교는 또다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대안학교적 국제학교와 학원형의 국제학교입니다. 대안학교적 국제학교는 해외 대학 입학
입학을 제1 목적으로 두는 것보다 한국의 공교육과 잘 맞지 않거나 특별한 교육관에 맞춰 교육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말 그대로 대안적 국제학교입니다. 국제학교라고 명명되는 이유는 대안학교적 성향을 띠고 있지만 영어권 국가의 커리큘럼을 이용하여 수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안학교라는 것은 워낙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일반화시켜서 안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대안학교적 국제학교 중에는 어떤 형태의 학교보다도 학생 개개인에 맞춰 초밀착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밀착 관리가 이루어진 학교는 대부분 학생 수가 굉장히 적은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사회성을 키우거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할 듯합니다. 학원형 국제학교의 경우 대안학교적 국제학교와는 반대로 대학 입시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비인가 국제학교에 입학은 크게 어렵지 않은 만큼 내신 관리도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학생 수가 많지 않다 보니 해외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학교 차원에서 진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인가 국제학교는 학교를 다닌다기보다는 학원을 다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정서적인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내신 관리에 유리하기도 하고 실제 입시 결과가 좋은 학교들도 있어 인가받은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에 진학이 가능한 학생들 중에서도 학원형 비인가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국내 국제학교의 연간 학비는 적게는 2천만 원, 더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있고요. 3, 4천만 원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기숙사를 이용하게 될 경우 기숙사 비용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가량이니 참고하시고요.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입학 지원 시 요구되는 서류는 직전 학교의 성적 증명서와 교사 추천서 그리고 영어 실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 밖에 학교에 따라 쇼트 에세이 형식의 설문지와 여권 사본, 출입국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국제학교에서 영어 인터뷰는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기 유학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니 조기 유학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르다 잼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네. 오늘 국제학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아직도 어떤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게 선택할 만한 팁은 없을까요? 사실 학교를 선택하는 거라서 쉽게 선택할 수는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교육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이 단순히 대학만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초중고를 다니면서 어떻게 성장하는 것에 조금 포커싱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사실은 오늘 영상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커리큘럼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영국식 교육과 미국식 교육을 하는 곳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IB와 AP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 두 가지 커리큘럼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느 국제학교가 좋다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학생이 나중에 해외 대학을 갈 경우 영국으로 갈지 미국으로 갈지 그리고 공부하게 되는 이 커리큘럼이 어떻게 잘 맞을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영상 중에 있습니다. AP와 IB에 대해서 비교한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그것까지 참고하셔서 국제학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